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논술 특강을 맡은 산업심리학과 이병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낮에는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네요. 입시 때까지 여러분 기운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운대학교 논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논술 우수자 전형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운대 논술고사는 전체적으로 논술고사가 배점이 60%, 학생생활기록부가 40%로 구성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수준 기준은 없고요. 자세한 사항은 광운대학교 입시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목적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교양인으로서 여러분이 대학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필요한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논술고사의 주요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이 정보가 홍수 속에서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포착해내는 비판적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력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추려낸 핵심 논제들을 여러분의 논리 전개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공해내고 분석해내고 정리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력 또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표현력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낸 이런 논제들을 상대방과 타인에게 호소력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사표현의 능력, 글쓰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논술고사의 문제 형식과 출제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운대 논술고사의 문제 형식은 2개 또는 3개, 4개의 제시문이 복수로 제시되고 그런 복수로 제시된 제시문을 상호 관련시켜서 출제하는 통합 교과형의 문제입니다.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 문제당 60분씩 12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각 문제당 700 내지 800자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의 범위는 여러분의 교과서 내에 한정이 됩니다. 국어,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등 전반적으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나 그림, 사진의 자료를 활용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논제 및 제시문의 출제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운대 논술고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2가지 영역을 상호 보완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과 같은 인문학의 여러 가지 고전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공통의 교양과 인문학적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에 대한 심화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추세라든지 최근의 이슈라든지 상식, 시사 이런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해서요. 여러분이 현대사회의 이런 다양성이라든지 역동성에 대한 유연한 어떤 사고의 적응력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계나 그림, 사진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출제 경향이라든지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전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오전 1번 문제입니다. 가의 기억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나의 입장에서 논하고 가의 니은의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문제 1번은 크게 두 개의 하위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가의 기억, 그 다음에 재심은 나의 입장을 가지고 재심은 가와 나를 비교하고요. 두 번째는 재심은 가의 니은의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라는 것이 문제 1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세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문학교과서에 나오는 성석재의 소년 시절의 맛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라면 다 좋아하시죠? 이 작가가 이 라면에 얽힌 개인의 경험을 아주 맛깔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초등학교 때 이 처음 먹어본 라면의 맛,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 걸 처음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 이사 오면서 또 이 새로운 라면의 어떤 맛을 보면서 여러 가지 라면을 끓이는 방식이 또 그 맛을 더해줬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군대에서의 라면에 얽힌 사연들, 이런 것들이 잘 그려지면서 뒷부분에 가서 어린 시절 또는 젊었을 때 이런 라면의 맛이 지금 와서는 그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런 소회의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을 보시면 아이들에게 놀림은 받은 적도 있다가 있고요. 니은에 그때와 같은 맛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이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은 나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문화라는 것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가 최근에 이런 다양성이 추구되는 이런 사회에서 글로벌 지구촌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런 다문화 시대를 맞았다라는 또 논제가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시대에 우리는 다른 문화의 어떤 고유성이라든지 상대적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지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시대에 타 문화에 대한 고유성과 이런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덕목이 바로 관용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시문 다는 예술작품의 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예술작품은 복제가 불가능했지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 복제가 가능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완벽한 복제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복제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어떤 특수성, 이런 유일무이한 현존성이 갖는 특수성입니다. 이런 일회적 현존성은 이런 복제 기술로는 여전히 우리가 복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문제 1번을 보시면 이 가의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을 나와 다의 문화라든지 어떤 예술작품의 복제와 관련된 어떤 사회윤리 영역에서의 어떤 논제를 가지고 풀어내고 설명하고 주장을 펼쳐라 라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제시문 출처를 보시면 문학교과서, 생활과 윤리 이런 교과서들에서 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채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시문 가와 나의 어떤 비교가 첫 번째 물음에 어떤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보셨듯이 각 문화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성이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성과 고유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문 나에서 적절히 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이런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이런 타 문화에 대한 수용, 이런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필요한데 그게 바로 관용의 제세다라는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관용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설명될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가의 기억을 보시면 아이들이 나를 놀렸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즉 관용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라면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라면을 조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가 잘 표현된 어떤 형식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추가 점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위 물음 보시면 재심은 가와 재심은 다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심은 가에서 여기 이 등장인물이 과거에 느꼈던 라면의 맛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재심은 다해서 예술작품을 똑같이 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단 한 번만 존재했던 어떤 속성, 이료적인 현존성은 어떠한 기술로도 동일하게 복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라면 조리 방식이라든지 어떤 경험과 어우러진 맛, 이것은 똑같이 복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이 적절하고 논리적 흐름이, 그 다음에 문법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1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글자 수 너무 적거나 지나치게 많거나 이러면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점 문제 1번에 키워드, 문화, 관용, 복제, 일회성, 일회적, 현존성 이런 내용들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범 답안 참조하시고요. 자, 다음은 5점 문제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기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다의 니은을 보존할 필요성을 논하시오. 자, 문제 2번은 문두를 잘 살펴보시면 3개의 하위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심은 가의 핵심어를 찾아라. 그리고 이걸 설명하라. 라는 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핵심 개념을 근거로 나의 니은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다의 니은을 보존할 필요성을 마찬가지로 재심은 가의 핵심어를 활용해서 설명하라. 라는 것이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럼 재심은 3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심은 가는 베버와 요나스로 대표되는 책임윤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윤리가 현대인류에서 필요한 점을 이 두 학자들이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덕적 의무로서의 어떤 윤리를 비판하면서 이 학자들은 행위의 결과가 그것이 미칠 향후의 어떤 영향력, 그 영향에 대한 책임에 기초해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윤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스는 인간 중심의 어떤 전통적인 윤리를 좀 비판하면서 생태 중심적이고 어떤 환경,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윤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임윤리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책임윤리와 관련지어서 미래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책임이라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어떤 이런 책임이 아니고요. 미래를 고려했을 때 현재 어떤 문제들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고려해서 현재적인 어떤 책임을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 책임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런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자연이라든지 이런 미래 세대에 미칠 현재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이 윤리의 어떤 중요한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윤리는 이런 현재 어떤 행위가 미래에 미칠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인식하고요. 그걸 통해서 예방윤리적인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심은 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소비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현대 어떤 소비의 특성, 소비가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어떤 물질 사회에 이 소비라는 것이 대량의 어떤 소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의 소비는 필연적으로 쓰레기라든지 환경의 파괴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제품의 양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자쓰레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전자쓰레기가 인체라든지 생태계에 미칠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과소비라든지 이런 소비가 인간과 환경에 어떤 미칠 영향력, 이런 위협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를 보시면 DMZ와 관련된,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무장지대, 이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혹은 개발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분단국가로서의 이런 그 숨겨져 있던 비무장지대의 어떤 자연으로서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거를 적절히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런 경기도의 이런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는 어떤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무장지대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연유산이라든지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대 인류에서 필요한 책임윤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미래의 책임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생태계와 환경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이 미래 책임 혹은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논제고요. 끝으로 비무장지대의 어떤 활용성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자연유산이라든지 문화유산, 이런 공익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책임윤리 혹은 미래 책임의 어떤 관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베버나 요나스의 책임윤리가 강조되고 있고요. 여기 어떤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 우리의 책임, 이런 것들의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임윤리라는 것이 과거의 책임을 넘어서서 미래에 가져올 현재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예방윤리적인 어떤 관점과 어떤 개념의 범위, 이런 것들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시문 나는 대량 소비 사회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플라스틱의 어떤 문제가 인류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력, 이런 위협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미래 책임에 기초할 때 이런 친환경적인 소비라든지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 제시문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DMZ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책임윤리와 관련지어서 미래 유산으로서 후속 세대, 미래 세대에 이런 생물적인, 문화적인 유산을 넘겨줄 것인가 라는 것을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우리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 제시문 출처를 말씀드리면 생활과 윤리, 사회, 사회문화, 이런 다양한 교과서에서 발췌 인용됐습니다. 채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에서 궁극적으로 책임윤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윤리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 그 관점을 알려면 기존의 어떤 의무윤리와 책임윤리를 대비시켜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인간과 자연의 어떤 생태계의 문제라든지 그 관계성을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개념의 어떤 범위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어떤 현재 소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런 현재 소비로부터 가져온 여러 가지 미래 책임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량 소비사의 현상이라든지 과다한 쓰레기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라든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이런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친환경적 소비라든지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 참조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제시문다에 거론된 비무장지대, 그런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어떤 토지, 어떤 구역의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어떤 갈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의 어떤 공익적 가치, 자연유산이라든지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 생물 다양성 이런 표현들이 적절히 녹아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보존의 필요성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 경기도가 이 독일의 어떤 단체와 이런 어떤 보존의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참조하시고요. 비문이 없거나 맞춤법이 잘 맞았는가? 논리력이라든지 구성, 표현력 이런 것들이 완성도를 높일 때 최대 5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유의사항 참조하시고요. 모범 답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후 문제 1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삼포의 변화된 모습을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그 변화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의 기역과 니은 입장을 다를 토대로 각각 논술하되 니은의 경우 나의 디귿이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 의미를 연관시켜 논술하시오. 자, 문두가 어렵습니다. 자, 잘 뜯어보시면 마찬가지로 크게 3개의 하위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시문 가의 삼포와 관련된 모습들을 제시문 다의 내용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이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시문 가에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제시문 다의 내용을 활용해서 각각 논술하라. 이게 두 번째 물음이고요. 세 번째는 니은, 제시문 가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니은의 관점을 제시문 나의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활용해서 그 의미를 연관시켜서 논술하라. 이게 세 번째 물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시문 가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죠? 자, 읽어보시면 정씨가 등장하고 영달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제3의 인물인 노인이 나오고요. 정씨와 영달이가 고향인 삼포로 가는 길에 노인을 만나서 삼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어볼 때 노인이 이런 삼포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근대화의 어떤 조류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도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육지가 생기고 방뚝이 나타나고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근대화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광호텔도 생기고요. 공사판이 생겨서 사람들이 모이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다리와 정씨가 나누는 대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영다리 같은 경우는 기왕에 우리의 고향이 변했으니 이런 근대화의 어떤 이런 시류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판에서 일이나 잡읍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씨는 마음이 아프죠. 그죠? 고향이 이렇게 변화가는 모습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시문 나를 살펴보면요. 이 제시문 나도 마찬가지로 고전 교과서에 등장하는 레이첼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어떤 작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이 마을에, 이 아주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근대화의 바람이 불고 산업화가 도래하면서 여기에 공장이 생기고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이러면서 DDT라고 하는 병충해 방지용 어떤 약품이 등장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충 효과가 뛰어났지만 그 반대급부로 환경이 파괴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좀 표현이 되면서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이 어두운 이런 근대화의 모습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의 정의와 여러 가지 이 특성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이 전통적인 농경사회로부터 공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라는 어떤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측면들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치, 사회문화, 그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근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보시면 경제적인 측면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간단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를 통해서 농촌 기반의 어떤 사회가 공업이 주요 산업으로 변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서비스가 발달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5문제 1번의 출제 의도를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과거에 이 매우 빠른 속도의 어떤 근대화를 통해서 발전해 온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출제 의도입니다. 특별히 이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시문 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어떤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근대화 과정에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관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문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가에서 보시면 정씨와 이 영달의 마음이 매우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씨는 고향에 대한 아주 이런 변화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향수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영달이는 어떻습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산업화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에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논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근대화의 이슈가 제시문 나를 보시면 이 DDT라고 하는 이런 그 근대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 파괴,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문제 1번은 문학, 고전, 사회문화 이런 다양한 교과서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채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물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의 3포의 변화된 모습을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라. 이게 총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다에서 설명하는 산업화, 그것이 가져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3포의 변화된 모습에 투영시켜서 설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정씨와 노인의 어떤 대화, 내용이 적절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답안의 첫째 단락 참조하시고요. 키워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위 물음 보시면 3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보인 영달의 입장을 논술하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달은 이 삼포, 고향의 근대화, 산업화에 대해서 기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어떤 일자리를 잡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잘 됐군이라고 하는 어떤 영달의 마음을 우리가 잘 표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잘 반영이 돼서 기술이 될 때 최대 15점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모범 답안의 둘째 단락 참조하시고요. 키워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위 물음, 삼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정 씨의 입장을 논술하라. 20점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고향의 변화에 대해서 정 씨는 매우 낯설어하고요. 부정적인 심정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고향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근대화 과정의 어떤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논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잘 나타날 때 최대 10점이 부여가 되고요. 다음에 특별히 재심은 나의 어떤 DDT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설중제를 통해서 나타난 부작용, 환경과 인간의 어떤 그 생명을 앗아간 이런 심각성의 문제점들을 적절히 녹여낼 때 추가로 10점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모범 답안의 셋째 단락을 참조하시고요. 키워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가이드라인은 마찬가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범 답안 앞에서 설명드렸던 채점 가이드라인과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후 문제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기억을 표 1과 표 2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니은의 이유를 나의 내용과 나의 미음을 활용하여 설명한 다음 서술한 다음 디귿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다의 내용과 나의 리을을 활용하여 논하시오입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깁니다만 천천히 뜯어보시면 3개의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은 4개가 주어져 있고요. 가나다라 4개의 제시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위 물음을 보시면 제시문 가의 기억의 내용을 제시문 가의 표 1과 2를 활용해서 설명하라. 이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의 니은의 어떤 이유를 제시문 나와 라를 활용해서 설명하라. 이게 두 번째 물음이고요. 세 번째 물음은 제시문 가의 디귿, 이것이 해결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 근거를 제시문 다와 라를 활용해서 설명하라 입니다. 복잡하게 해 보입니다만, 자, 제시문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는 우선 고령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을 표 1과 2를 활용해서 설명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 하위 물음의 첫 번째였죠. 그래서 제시문 가에는 이런 고령화의 이슈가 나타나 있고요. 고령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별히 가족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모 부양의 어떤 문제, 책임의 의식의 약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의 어떤 역할 상실, 이 두 가지 주요한 이슈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나는 부모의 어떤 부양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가, 그 근거는 뭔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 나의 내용을 보시면 나와 부모와의 관계는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호 간의 합의라든지 어떤 이익, 상호 이익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어떤 의무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간의 합의, 상호 이익,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못했다면 나도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를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모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관중과 숙봉이라고 하는 어떤 고전의 어떤 이야기와 미국 대학의 어떤 연구 결과,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경륜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중의 사례를 보시면 늙은 말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노인들이 후속 세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런 노인들의 경륜, 지혜가 후속 세대 혹은 자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시문 라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개인이 공동체와 뗄 수 없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적 가치와 관계, 이런 것들을 역할을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찾아진다라고 하는 공동체주의의 관점이 있고요. 자유주의 관점은 뭐냐면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율성, 삶의 목적, 가치관은 공동체 그것보다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 관점입니다. 자, 이 네 개의 제시문을 살펴볼 때 5문제 2번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출산율의 어떤 감소, 표일에 나타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평균 연령의 증가, 이런 표 2에 나타나 있는 이 증가 추세의 어떤 결과를 결합시켜서 이런 고령화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하위 물음에 대한 답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가족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부모 부양의 문제, 그 다음에 노인들의 어떤 역할 상실의 문제, 두 가지를 제시문 나, 다, 라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라 라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본 문제의 취지는 가해 현상을 두 표를 활용해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 부양 책임의 감소, 그 이유를 제시문 나와 제시문 라의 뭐였죠? 개인주의 관점, 자유주의 관점, 이 관점을 활용하라 라는 게 두 번째 하위 물음이고요. 세 번째는 노인의 역할 상실의 어떤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시문 다, 그 다음에 제시문 라의 공동체주의의 관점, 두 가지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라 라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해 이런 고령화 현상,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슈들 잘 활용하라. 이게 제시문 가에 나와 있고요.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부모의 책임이나 어떤 이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 자식과 부모 간의 어떤 상호 이익, 합의,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제시문 다는 두 가지 어떤 사례가 있었죠. 관중의 어떤 늙은만 사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 대학의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노인의 어떤 경험, 어떤 경륜, 그 다음에 이런 지혜가 전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제시문 라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두 가지 관점,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5문제 2번의 제시문은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골고루 발제가 됐습니다. 채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제시문 가입니다. 가의 표 1과 2를 활용해서 가에 밑을 친 고령화 현상 적절하게 서술했을 때 최대 5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에 밑을 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왜 약화되는가? 그 이유를 나의 내용의
일부, 그 다음에 라의 자유주의 관점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서술했을 때 최대 20점입니다. 라의 내용이 적절히 서술되면 10점이고요. 제시문 라의 자유주의 관점을 잘 활용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모범 답안의 두 번째 단락을 참조하시고요. 키워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에서 노인들의 어떤 역할 상실,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의 필요성을 제시문 다의 내용하고 제시문 라의 공동체주의 이 내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했을 때 최대 20점이 주어집니다. 제시문 다에서 관중의 사례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금의 어떤 손주 교육의 사례 두 가지를 잘 활용했을 때 최대 10점이고요. 제시문 라에서 공동체주의의 개념, 이 개념을 노인의 역할과 관련시켜서 적절히 서술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모범 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해 주시고요. 키워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은 앞의 문제들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 모범 답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020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을 대비한 가이드라인과 여러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운대학교 논술고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지향성과 개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출문제를 보셨겠지만 고전이라든지 문학 작품들도 등장하고요. 사회문화라든지 윤리 교과서에서도 내용이 발제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결합시키고 연결시키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어떤 현상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관점들을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능력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사고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관점을 수용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의 논리를 가졌지만 이게 적절히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될 때 그 여러분의 생각이 논리력과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의 능력, 글쓰기 표현 능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논술고사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논술고사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주어진 제시문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제시문의 어떤 논리와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의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논리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상황,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논리를 구축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각각의 문제가 하위 물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하나의 논리로, 하나의 어떤 문단으로 구성할 때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논리 있게 적절하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합하고 통합하고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사 표현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 표현력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설득할 때 필요한 결과물은 여러분의 어떤 문장, 글쓰기, 표현된 어떤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여러분의 논리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논술과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것.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하위 물음들, 그 다음에 제시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히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의 정보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요. 제시문의 정보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논리를 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할 것. 자, 이것은 의사표현 능력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논리를 어떻게 적절한 문장과 적절한 용어, 적절한 개념을 통해서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명료성과 논리성을 갖춘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고사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그럼 준비할 게 뭔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부하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축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다양한 어떤 독서 경험을 통해서 이 여러분의 논리력과 생각들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요. 다양한 독서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편적 지식보다는 폭넓은 이해력과 사고력을 함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문학의 내용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여러 가지 내용들, 윤리의 어떤 내용들을 폭넓게 이해하려면 이런 사고력과 이해력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꾸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글쓰기 실력을 배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 논술고사 준비할 때 문제를 풀어 보시겠지만 이렇게 실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서 써보고 훈련을 하고 주어진 그 문제가 요구하는 제한사항에 맞춰서 글자 수를 맞춰보고요. 그런 걸 통해서 글쓰기를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분투하시고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